자, 이번 시간은 경제론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제2강이죠, 우리가. 제2편 파트는, 자,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제목이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실 거는요, 제1장으로 돼 있죠. 수요 공급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자, 문제가 우리가 OT 때도 봤지만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교재를 가시면 이제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이 1번이 있고 01에 수요가 있고요. 수요에 의해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요. 유량과 저량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유량과 저량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봤을 때 이 U자는 흐를 U자예요. 강물이 흐르죠. 그래서 이제 유량은 이제 영어로 플로우라고 나온 적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량이라는 것은 고여 있다는 얘기예요. 저수지할 때 저자. 스탁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스탁. 그래서 스탁이라는 개념을 쓰고, 자, 얘는 일정 기간이고요. 얘는 일정 시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적인 편법인 암기법인데요. 저량이라는 게 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저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좀 암기해 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출제 빈도가 높은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보통 유량은 자, 뭐가 나오냐면 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소득.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자, 우리가 자산이라든지 우리가 재산 이런 것들 같이. 그럼 갑돌이한테 물어봐요. 야, 갑돌아, 네, 너 연 소득, 자, 소득이 얼마니?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아마 쫓겨날 겁니다.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하죠.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난리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근데 재산이라는 자체는 지금 축적된 자산 가치나 순자산 가치는 축적된 거니까 저량을 얘기하고요. 또 많이 출제되는 게 임대료 수입입니다. 자, 건물주가 임대료 수입을 5천만 원 받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받습니까? 기간을 알아야 됩니까? 기간, 유량이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자, 이 부동산 가격은 감정평가에서 항상 이 기준 시점, 가격에 대한 기준 시점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건 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저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대라는 게 있고요. 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입니다. 토지의 가격, 토지에 대한 우리가 임대료죠. 토지의 대가니까. 그럼 이거는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에 얘도 1,000만 원 받는다. 몰라요.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근데 지가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는 유량이고 그 다음에 가격은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재고주택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재고주택은 어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은 저량인데, 자, 신규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량이다. 그러면 재고와 신규라는 거, 그럼 단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저량이고, 장기는 유량이다. 그 다음에 그냥 인구수, 현재 인구수는 저량인데 인구도 변동을 합니다. 변동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유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변동분. 그럼 재고도 마찬가지로 변동할 수 있죠. 그래서 재고 변동분도 유량이다. 그래서 변동분이라는 것이 가지고 무조건 유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나와요. 주택 거래량은 자, 이 지역의 주택이 100채가 거래됐습니다. 많이 됐나요? 기간은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요. 주택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00가구 사는데 여기에 97을 지어주면 90%가 보급률이 돼요. 근데 연말에 가서 100채를 다 지어주면 100%가 되죠. 시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통화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통화량을 이제 한국은행이 찍는다는 것은 시점에 따라 통화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소위는 그냥 간단하게 유량이라는 것은 이제 플로우,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측정으로서 자, 보통 수요와 공급은 다 유량 개념이고요. 소비, 투자. 자, 투자라는 자체는 자금의 투입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큼 투입했는지 항상 현금수지 돈이 들어온 거 나간 거는 다 유량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 수입도 있지만 이자 비용도 나갑니다. 1,000만 원 나갔다, 많이 나갔다, 적게 나갔다 모르죠. 투자도 마찬가지라 자금의 투입을 1억을 했다. 근데 이걸 1년 동안 1억을 투입했는지 10년인지 한 달 동안 1억을 투입했는지 몰라요. 투자도 유량으로 들어가고요. 국민 총생산, 그 다음에 다 신규, 요건 다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통화량, 국부라는 것도 개인에 대한 재산이 있듯이 국가에 대한 순자산 가치가 국부입니다. 토지가 절반을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은 다 저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요약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유량과 저량이 거의 출제 빈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택도 유량, 저량, 재고와 신규 주택의 유량과 저량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쭉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어느 파트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이제 염두에 쭉 가시다 보면 4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유량, 저량 다음엔 거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량, 저량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배우실 게 어떻습니까? 그 주택 수요량의 변화와 주택이 아니라 이제 수요 공급이죠. 그래서 제목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유량과 저량을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재는 4번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이제 그 파트가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그래서 특히 이제 수요량의 변화에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자, 수요 양의 변화는 양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 재화의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상의 점에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칠판 두개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개를 사겠다. 1,500원이면 어때요? 양을 줄이죠. 그 다음에 500원이면 양을 더 늘리겠다. 15개로.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양이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를 가정하죠. 근데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죠. 그래서 얘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곡선상이 점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격은 1,000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0개, 15개, 5개로 갑니다. 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금리가 자주 나와요. 금리가 인하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우상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상향까지는 뭐 시험제 출제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좌측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 나쁘면 좌측.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우측으로 움직여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10개에서 15개, 그 다음에 10개에서 15개가 자, 수요량이 늘어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원이 틀립니다. 얘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일로 왔기 때문에 자,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변화 요인이요. 우리가 이제 교재 보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소득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수요량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면요. 어떻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두 가지 재화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입니다. 정상재가 되고요. 근데 열등제라는 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거죠. 소득이 높아지면 내 레벨이 그렇으니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열등제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이 소득 탄력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잡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교재 보시면 대체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의 가격이죠.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체제가 보완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가 이거 아니면 저거 대체제고요. 함께 있을 때 효용 커지는 제가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돼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늘리게 되냐. 자, 그러면 아파트가 나오겠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가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상승해야지만 늘어난다. 근데 보완제는 반대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해당 수요량이 늘어나죠. 자, 커피라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수요량이 늘어나면 설탕 수요량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를 여러분이 꼭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뭐 그 외에 선호도의 증가라든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 인구의 증가는 당연히 우리가 수요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가격 상승의 예상입니다. 가격 상승의 예상에 대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은 가격이 아직 안 올랐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다 늘어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순서별로 이제 가는데요. 뭐 우리가 그 공급 파트는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공급의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양이 붙으면 가격이고 양이 안 붙으면 가격 이외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그 요인이 바뀌는 공급 요인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진보가 증가된다든가 공급이 증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해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예상.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는 자체는요. 지금 기존에 있는 물량을 우리가 안 내놓죠. 공급이 또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수요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 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는 제가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먼저 넣는데 일단 기본서로 먼저 가면요. 우리가 3번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은 균형이라는 걸 한번 적어놔 볼게요. 균형. 자, 그래서 이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수요 공급을 배웠으니까 자, 누가 만나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제목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제목을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그 3번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을 우리가 볼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균형이라는 자체.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또는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누가 만나야 돼요? 수요 공급.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서 균형점이라고 하고 이 가격을 균형 가격, 실판적 가격이 1,000원이다. 원을 뺄게요. 10개다. 개수를 뺍니다. 그럼 양을 봤을 때 요건 또 균형 거래량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요. 교재 그림도 있지만 초과공급과 초과수요라는 걸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한다. 1,500원으로. 그럼 공급자가 좋아요. 그럼 여기가 수요가 되고 여기는 공급이 되죠. 그럼 초과공급이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자는 양을 늘리려고 하고 공급자 양을 줄이니까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인하가 돼요. 500원을 써줬어요. 그럼 수요자들이 좋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양은 공급이 되고 여기가 수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양은 더 공급자를 늘리려고 하고 저희는 양을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뭐 균형점에 대한 이동이 수요가 변하는 거, 공급이 변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공급이 동시 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 변하는 자체를 우리가 또 하기엔 좀 너무 힘들고요. 두 가지를 이제 볼게요.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에 제가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균형점의 이동이 두 가지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요가 변한다. 수요가 변한다는 건 뭐예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균형을 이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가격이고 양이라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만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이런 게 이제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공급 변화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공급 변화는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다.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을 이룬다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를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생산비가 하락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에 대한 거는 그렇게만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성 우리가 그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04 탄력성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탄력성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탄력성의 의의와 그다음에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 파트로 이제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교재에 보듯이 4번의 이제 제목이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죠.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자극을 줄 수 있고 좀 전에 배웠던 소득이고 대체재, 보완재 같은 다른 재와의 가격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탄력성 파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가격이 자극이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탄력성을 구하라 시험제 나옵니다. 탄력성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요. 자, 우리가 이 반응을 알고 싶기 때문에 반응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가격이 내려와서 우리가 밑에는 가격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동을 우리가 어떤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율이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요, 100원에서 120원 올랐더니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대요. 그 최초 값을 보면서 탄력성을 구하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원래 100원에서 20원이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10개에서 2개가 줄었죠. 그러면 가격이 20% 상승하니까 양이 20%가 감소했다는 건 1입니다. 1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입셀론 값이 1인 게 기준이어서 단위 탄력적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다? 그럼 2죠.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이건 탄력적이 됩니다. 1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가 감소했다. 그럼 0.5니까 쟤는 입셀론이 1보다 작죠. 그럼 비탄력적이다. 그럼 기준 무조건 1로 기준한다는 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셨듯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직각삼곡선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직각삼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어떻습니까? 이면적이 같으면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습니다. 그럼 이게 기준이 된다면요. 그래프를 본다면 항상 탄력성을 본다면요. 자,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가 있어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기준이라고 하면 얘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고요. 얘는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이 기준이고요.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 누워 있으면 완전 탈. 직각삼곡선이 기준이고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5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체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그 중요도가 제일 높은 것은 대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요. 자,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콜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삼겹살 집에서 소주를 막 먹었다? 콜라를 시켰어요. 콜라 주세요. 없어요. 사이다 달라고 그러고 환타, 미란다. 그럼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요.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탄력적으로서 유리해지죠. 그럼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양을 확 줄인다는 거죠. 근데 쌀이라는 것은요. 대체제가 없어요. 수요자가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오더라도 못 줄입니다. 그래서 불리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대체제가 많으면 탈, 대체제가 적으면 비탈. 그래서 우리가 교재 보시면요. 대체로 주거형은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주거형은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주거형은 상공업용보다 대체제가 많아서 이동하기가 쉬워요. 그 단독주택, 아파트 어떻습니까? 콘도미니엄 등은 나눠졌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주거형 부동산에 비해 훨씬 더 우리가 이 상공업용에 비해서 대체가 많습니다.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하루 포장해서 하면 되죠.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주거형이 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 대체제가 많아지죠. 탄력적이고요. 장기와 단기 중에서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체제 유입이 더 쉽게 또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양가로 5번에 제가 이제 요약 정리는 안 해놨는데요. 양가로 5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의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임대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걸 제가 한번 암기 기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본다면,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책에는 이제 양가로 5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요의 탄력성과, 자, 그냥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을 얘기를 합니다. 가격 탄력성,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업의 총수입이다, 저는 이렇게 고칠게요. 기업의 총수입. 이 건설회사가 이제 가격 올린다, 내린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강의를 유도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좀 이렇게 보세요. 수요의 탄력성을 봤을 때 탄력적일 수 있고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정책을 어떻게 쓰냐?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하겠느냐? 자, 이렇게 갑니다. 저 암기기법이 약간 틀린데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자,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기업의 총수입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시게 되면 5,000원을 지불하십니다. 그럼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됩니다. 그럼 500원에서 10개니까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이 클수록 좋은데요. 자, 보세요.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수요자들이 대체재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대체재가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가 만약에 우리가 건설회사라면 얘가 판매하려는 주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죠. 근데 기업가는 불리한 거에 처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안 사버려요. 가격을 내리면 왕창 사겠죠.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써야 기업의 총수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케팅에서 이 포피믹스에서 프라이스 가격 전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탄력적은 수요자가 불리합니다. 왜냐? 대체재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도 저기 외곽에 조그만 주택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가는 유리한 입장에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올려도 사거든요.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유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단위 탄력적은 아까 직각상곡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과 양이면 임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자, 면적이 만약에 이 면적 같으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기업의 수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는 가격 올리든 내리든 면적에 대한 수입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은 가격 정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때는, 자,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책이 우리가 오른쪽에 있지만 입술은 1보다 큰 건 탄력적이고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만약에 2다 탄력적이고 0.5는 비탄력적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야매로 이렇게 갈게요. 자, 편법입니다. 자, 비탄력적은 짝대기가 이렇게 서 있어요. 비탄력 그러면 둘 다 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 늘어나죠. 그럼 비탄력 하면 바로 고가 정책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저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박스에 입셀론이 1보다 큰 거는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하락해야 수입이 증가하고요. 입셀론이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에요. 자, 얘는 가격을 상승하든 하락하든 기업의 수입은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입셀론이 1보다 작은 것은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가격을 올려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탄력, 짝대기가 서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수입을 증가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 탄력적은 어떻습니까? 전혀 가격 전략과 상관없고 탄력적일 때는 저가, 비탄력 그러면 짝대기가 똑같으니까 고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하나의 편법입니다. 암기라는. 그래서 야매로 이제 가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까지. 그래서 유량, 저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균형점도 이동을 하더라. 물론 둘 다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이동하는 경우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전달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그냥 한쪽만 소득 증가, 생산비 가격 하락. 그래서 요점 정리해서 좀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봤고요. 요점 정리해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